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월프렌즈 12기 신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설명회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한 후, 왜 제가 캐나다, 그중에서도 토론토를 선택했는지에 설명드린 후,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했고, 가서는 어떻게 즐겼고, 또 이후 돌아와서 저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올 2월에 귀국을 했는데요. 오늘 설명드리는 정보들이 비교적 최신 정보들이기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작년인 2022년 2월에 출국하여 올 2023년 2월까지 총 1년 동안 캐나다 토론토에서 체류하였습니다. 처음 공항에서 워크퍼밋을 받았던 22년 2월 9일부터 23년 2월 9일까지 총 365일을 체류했더라고요. 토론토에서의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서 귀국편 비행기를 예약할 때 비자 만료일인 2월 9일로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거주 형태는 룸렌트와 스튜디오 전체 렌트를 해봤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잡은 다운타운의 인기 레스토랑에서 서버를 했었어요. 1년 동안 여행했던 곳은 캐나다 내에서는 옐로나이프, 밴프를 다녀왔고, 미국은 뉴욕, 올랜도, 마이애미, 시카고 이렇게 총 4개의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워홀 목표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냥 work hard, play hard,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자였습니다. 이렇게 즐기면서 보내면 1년 뒤 영어 실력 향상, 현지 친구들 많이 사귀기, 다양한 문화 경험 등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캐나다 그중에서도 왜 토론토를 선택했을까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워홀을 뭔가 계획하고 준비한 경우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고, 워킹홀리데이 존재를 처음 알았을 때인 고등학생 때도 그냥 나중에 성인이 돼보면 꼭 해봐야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다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서 여행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원래도 여행이라는 게 좋다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대학생이 되고 제가 직접 알바를 하면서 제가 번 돈으로 이곳저곳 여행하는 것 자체가 뭐랄까 굉장히 짜릿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접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흥미롭게 다가왔고 저는 이런 경험을 좀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래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워킹홀리데이를 가기로 다짐하고 어딜 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워홀은 사실 여행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언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어권으로 가야겠다고 다짐했고 그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익숙한 미국식 영어 그리고 이웃나라에서 미국 여행이 용이한 캐나다로 가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북미에게는 우리 한국엔 없는 팁 문화가 있죠. 팁은 한국에 없는 문화이기도 하고 제가 이걸 잘 활용하면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이고 비교적 치안이 안전하다는 점이 좋았어요. 매년 살기 좋은 국가 상위에 랭크되는 캐나다는 대표적인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민자가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종차별이 적다고 하는데 저도 1년 동안 인종차별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낯선 이방인에게도 되게 우호적이고 친절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워홀을 가기로 결정을 했으니 준비를 해야겠죠? 이번 챕터에서는 해외에서 장기 체류 시 가장 중요한 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1년 동안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주변에 보면 한 번 계약한 집에서 1년 동안 귀국날까지 사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룸렌트 2번에 전체 렌트 1번을 했었고 에어비앤비까지 합하면 총 5곳의 숙소에서 지낸 셈이 되겠네요. 당시 저는 9일 입국이었고 15일부터 이제 입주할 집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뭔지 모를 자신감에 도착 직후 에어비앤비를 일주일밖에 예약을 안 했었어요. 근데 당시 저의 코비드 검사 격리 해제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격리 해제 후 급하게 집을 보러 다닌 결과 15일에 입주할 집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의 에어비앤비에서 월말까지 지낸 후 첫 번째 룸렌트 집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 집은 다운타운의 아파트였고 원베드룸에 댄이 같이 있는 유닛이었어요. 저까지 총 2명이 거주하는 집이었고 화장실과 주방은 쉐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룸렌트 관련해서 토론토 한인 커뮤니티는 다음 카페 캐스모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첫 번째 룸렌트를 그곳에서 찾았고요. 두 번째로 이사한 곳은 업타운이었어요. 다운타운이랑 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하철을 타니까 15분에서 20분이면 가더라고요. 근데 토론토 대중교통인 TTC는 정말 변수가 많아요.
주말은 보통 다 점검을 해서 일정 구간이 닫힌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셔틀버스를 운행하긴 하지만 지하철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변수가 많아요. 저는 직장이 다운타운이었는데도 항상 1시간 이상 넉넉하게 잡고 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집의 이 유닛은 앞에 아파트처럼 원베드에 댄이 있는 구조였었고, 저는 댄에서 지냈었어요. 댄이 약간 창고를 개조한 느낌이라 보통은 커튼으로 이제 분리를 해놓는데, 이곳은 댄인데도 불구하고 문이 따로 있어서 댄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고, 앞선 첫 번째 룸렌트와 다르게 아파트가 아닌 콘도라서 수영장, 헬스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룸메이트에게 반려견이 있어서 예상치 못한 불편한 점들이 많았고, 룸메가 남자친구를 포함한 게스트를 매번 사전 노티스 없이 매일 데려오는 게 스트레스여서 그래서 이사를 다짐했습니다.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다시 다운타운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당시에 제가 비자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어서 비교적 장기간을 선호하는 룸렌트 특성상 매물 찾기가 진짜 너무 어려웠었는데, 저는 운 좋게 같이 일하던 코워커 친구가 이사 계획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스튜디오를 서블렛할 생각이 있다고 해서 저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운타운의 콘도 스튜디오 유닛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룸렌트에서는 프라이버시 존중도 안 되고 게스트를 노티스 없이 자주 내려오는 그런 매너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있었어서 그런지 저는 돈을 좀 들여도 혼자 살고 싶었고 결론적으로 진짜 너무너무 대만족이었어요. 참고로 여기 표에 적힌 이 렌트비는 작년 2022년 기준 시세이며 유틸리티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근 토론토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다운타운에서 스튜디오 유닛은 유틸리티, 즉 전기료, 물세 등을 제외하고 지금 1,800불에서 1,900불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집이 해결되었으니까 다음은 워킹 홀리데이 워킹을 준비해야겠죠. 해외에서 구직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링크드인 혹은 인디드와 같은 구직 사이트를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 직접 레주메를 작성해서 일하고 싶은 곳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의 경우 사무직이 아닌 현지 레스토랑이나 펍 같은 곳에서 팁잡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에 저는 레주메를 작성한 후 다운타운을 걸어다니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펍이나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직접 이력서를 건넸던 케이스입니다. 운이 좋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잡 인터뷰를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면접 질문 중에 핵심 질문이 여기 적힌 3가지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저는 비교적 일을 빨리 구해서 많은 곳에서 잡 인터뷰를 보지 않았지만 보통 일하고 싶은 이유, 그리고 서비스직이다 보니 자신이 제공했던 혹은 받았던 기억에 남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었는지, 혹은 돌발 상황을 제시한 후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묻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 적진 않았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공고에 함께라면 우린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다고 적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일하고 싶은 이유를 물었을 때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헤드 매니저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듯 뭔가 공고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활용하거나 그 매장의 인테리어 혹은 분위기를 칭찬하는 멘트를 곁들인다면 합격 확률이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첨부한 사진은 제가 일했던 곳의 스케줄표입니다. 저는 처음 2주 동안은 바텐더로 일하고 3주차부터는 서버 트레이닝을 받고 그 매장에서 서버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일하게 된 곳은 다운타운의 규비라는 일본식 그릴 레스토랑이었는데요. 이곳은 올유캔일 레스토랑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뷔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징은 한국 뷔페는 손님들이 직접 원하는 만큼 가져다 먹는 시스템이지만 여기는 주문도 담당 서버가 직접 받고 러너들이 음식을 테이블까지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구글 맵의 평점이 4.6점, 주말에는 기본 대기가 2-3시간인 인기 레스토랑이었고 매스컴에서 선정한 토론토 맛집 탑10 안에도 든다고 해요. 저는 이곳에서 22년 3월부터 23년 올 1월까지 약 11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또 열심히 놀아야겠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자가 제 모토였던 만큼 저는 워킹홀리데이에서 홀리데이도 알차게 즐기려고 노력했었는데요. 22년 6월에 어렸을 때부터 버킷리스트였던 뉴욕을 다녀왔고 그해 9월에 옐로나이프와 밴프에서 오로라 로키 산맥의 대자연을 만끽하고 귀국 전 마지막 여행으로 orlando 디즈니월드, 마이애미 그리고 시카고를 다녀왔어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사진은 제가 토론토 블루제이스 야구 경기를 직관했던 사진인데요. 워홀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여행도 좋았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서 친구들이랑 토론토 시내에서 즐기는 경기 직관 혹은 공원 산책 등의 그런 소소한 것들도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놀다 보니까 현지 친구들도 정말 많이 사귀었어요. 같이 일하던 코워커 친구들이랑도 많이 놀았고 전 사실 한국인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서 그런지 돌이켜보니 1년 동안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바도 가고 클럽도 가고 할로윈 축제도 가고 크리스마켓 등등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걸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다들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1년을 보낸 이후 과연 저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느낀 거지만 저는 토론토에서 정말 잊지 못할 후회 없는 1년을 보내고 온 것 같아요. 서버로 일하면서 제 서비스와 애티튜드가 마음에 든다면 대기업에서 실제로 잡 오퍼도 받았었고 현지 인기 펍에서도 저를 스카우트하고 싶어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매장에 손님으로 넷플릭스 시트콤 김신의 편의점의 주연 배우인 진유님이 오셔서 같이 얘기도 나눴었고 손님으로 왔다가 친해져서 친구가 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뉴욕 여행에서는 매장에서 처음에 손님으로 왔지만 친구가 되었던 앨리스라는 친구랑 맨해튼에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귀국 여행으로 올랜도, 마이애미, 시카고를 다녀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여행을 같이 간 친구는 원래 알던 친구가 아니라 제가 자주 가던 스타벅스의 직원이었어요. 자주 가니까 안면도 뜨고 얘기도 하다 보니까 친해졌고 그 친구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캐나다로 워홀을 왔던 친구였고 또 귀국 시기가 비슷해서 마지막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뉴욕과 옐로나이프, 밴프는 다 혼자 다녀왔는데 가서도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었습니다. 이 1년 동안 이런 경험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저는 현재는 이제 학업을 마무리 짓는 과정 중에 있고 졸업 후 또다시 워홀을 떠나거나 해외 취업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저는 1년을 토론토에서 보내면서 제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해외에서 저 혼자 1년 동안 잘 지내고 온 게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뿌듯하더라고요. 저라고 뭐 큰 기업에서 그렇게 스카우트 제의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워홀에 성패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간단하더라도 본인의 목표는 설정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생각보다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자라는 목표를 초반에 세웠었기에 그 1년을 정말 잘 즐기다 온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에 워홀 가는 걸 추천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해외에서 여행이 아니라 살아보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 크나큰 경험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못할 건 없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워홀에 관련된 포스팅은 워홀 프렌즈 꿀팁 정보 게시판에 포스팅되고 있으며 자세한 저의 캐나다 일상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